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장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늘 말씀드리지만 추천 종목 아니고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또 지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가 3.5% 상승, 코스닥은 3.3% 상승을 했고요. 지수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이후에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계속 상향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시초가부터 강하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우하 상승을 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어제 하락을 거의 뭐 대부분 되돌리는 그런 하루였고요. 코스피는 오히려 어제 시초가를 좀 상회하는 그런 마감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장 초반에는 원래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바닥을 좀 지키면서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장 거의 이제 오후장 들어가면서부터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개인들이 팔면 장이 오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물론 오늘 하루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또 외인과 기관들은 언제든지 또 팔고 나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1조 가까이씩 매수를 했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매수가 좀 보였는데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긴 하죠. 그래도 바닥 지지선을 좀 확인한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대형주 중에서 그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100조에 가까운 아주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이제 9%까지나 올랐어요. 거의 시가총액이 10조 가까이가 올라간 거죠. 최근에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반도체가 수요가 부족하다. 아니 공급이 부족한 거죠. 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 최근에 뭐 정부에서 뭐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한다는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 물론 하이닉스는 비메모리보다는 이제 디램이 훨씬 이제 비중이 크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월덱스라던가 아니면 뭐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원익 머티리얼즈는 8%, 원익 IPS도 거의 9%, 유니셈 많이 올랐죠. 월덱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다. 비메모리 후공 정도 이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뭐 하나마이크론, LB세미콘은 상대적으로 좀 들어오긴 했죠. 그래서 근데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하루고 뭐 DDR6라던가 그 PCB 기판 쪽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하이닉스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조정장이 최근에 연속으로 연출이 됐다고 무서워서 그냥 팔아버리면 이제 하락장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 때문에 팔아버리면 이 이후에 상승장이 왔을 때 소외됩니다. 자기가 매도한 가격보다 높아지면은 설득 매수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소외가 되고 나중에 참다가 다시 높은 가격에서 따라 붙게 되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좀 대부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선택입니다만 공포심을 이겨내고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현금 비중이 있다면 아니면 버티기로 이렇게 좀 버티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상승 종목들을 좀 한번 알아보면은 오늘 이재명 테마주가 굉장히 강했죠. 그 제가 영상에서도 좀 남기긴 했었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이재명 테마주가 좀 불끈불끈했어요. 그리고 아직 뭐 그 지지율에서는 거의 뭐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동신건설은 사실 그 지난 금요일이나 이번 주 내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좋았던 게 이 오리엔트 전공, 아주 오래된 이재명 테마주죠. 아주 예전부터 상승을 했던 이재명 테마주고요. 이 훨씬 전부터 올랐었죠. 그래서 오늘 거의 장중에는 상한가 가까이 좀 상승을 했다가 밀렸고요. 이제 형제주라고 볼 수 있는 오리엔트 바이오 또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신라 SG가 이제 상한가 마감을 한 건데요.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다른 이재명 테마주, 뭐 동신건설, 그리고 저기 프리엠스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꿈틀꿈틀 할 때 반응이 없다가 반응이 완전히 없진 않았죠. 그래서 지난 그 화요일 날은 조금 상승하다가 오늘 그냥 상한가를 말아버렸습니다. 오후장부터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죠. 거의 2시경 정도부터. 근데 이제 시그널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매수를 해두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TPC 글로벌은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엄청나게 장이 안 좋았을 때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그게 크게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아마 뭐 관리하는 그런 주체가 있다면 뭐 그 주체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좀 없진 않겠죠. 그리고 덩달아 그 정세균 테마주 수산중공업은 뭐 물론 안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고요. K탑 리츠나 신화실업, 쌍용정보통신, KPTU 이런 것들이 이제 살짝 많이는 아니고 한 3-4% 정도 이렇게 살짝 보였다. 지지율이 한 5%가 넘어갔죠. 이제 마의 5%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가 좀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히토류도 계속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나가고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니온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 하고 오늘도 나쁘지 않았죠. 19%까지 상승했는데 근데 여기서 그 뒤에 딸려오는 그 부대장격 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대장주는 아닌 것 중에 세노텍이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글을 남기긴 했는데 세노텍하고 티플렉스, 해인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도 드렸었죠. 그 티플렉스랑 해인은 많이 안 올랐는데 세노텍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마가 길어지면은 이제 부대장 뭐 후발주들이 대장주 가까이 치고 나오는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그래서 티플렉스나 해인도 요 직전 지난주 금요일에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는 거를 도전해보지 않을까. 오늘은 밀렸지만 단기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세노텍이 오늘 돌파를 성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유사한 거로도 뭐 로봇주가 계속 상승 나오면서 잘 못 갔던 로보로보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T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더 상승이 많이 나왔죠. 최근에는 로봇주가 오르다 계속 꺾이는 모습인데 T로보틱스는 계속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항공우주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인텔리언테크가 먼저 가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인 다음에 후발주로 AP 위성이 좀 많이 올랐고요. 좀 늦게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마다 이제 재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진행된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후발주를 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는 오늘 세노텍이 좋았고 다른 종목들도 이 바이든 정부의 그 중국 압박이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대장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바이오도 상한가를 갔는데,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이제 그제 좀 많이 올랐다가 어제 장이 무너지면서 좀 조정을 받고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 재료는 그때 말씀드렸었죠. 코로나 치료제랑 그 주사로 놓을 수 있는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키네마스터 마찬가지로 이제 그제 상한가 마감하고 어제 장 안 좋아서 밀리고 오늘 다시 신고가 갱신. 네이버에서 인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나온 거고, 솔보는 키네마스터의 모회사 차트 비슷하죠. 물론 키네마스터가 더 상승폭은 높아요. 얘가 대장, 얘가 이제 피인수되는 그 주체이기 때문에 더 높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솔본이 뒤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 수 있을까요? 딱 더블이 났네요. 4,000원, 더블 좀 넘게 나왔네요. 3,500원 정도 되던 게 8,000원이 넘었고, 키네마스터는 만원짜리가 5만원 갔어요. 대단하네. 3개월 만에 5배가 올랐습니다. 뭐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좀 경험 많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제 빠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 홈캐스트가 오늘 상한가를 마감을 했고요. 얘는 이제 좀 재무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흑자 전환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른 뭐 그러니까 별도 기준으로,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연결 기준으로는 네, 적자이긴 합니다. 아무튼 좀 그 자회사를 제외하고 이제 자체만으로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상승이 나온 거죠. 요즘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죠. 절구 있다가 흑자 전환하면서 상승하는 거. 근데 윗골이 남고요. 재무는 엉망이고, 재무는 엉망은 아닌데 실적이 엉망이고, 자본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 종목은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갖고 있는 자본금이 좀 줄어들고, 다만 이제 당좌 비율이 좀 높네요. 이제 현금화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당좌 비율이 좀 높은 상태라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요. 또 개별주 중에서는 움직임 좋았던 게 한국컴퓨터, 이것도 꼭 언급을 해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그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차트를 보면은 이제 위지트가 좀 찍고 많이 내려왔고, 다날도 찍고 내려오고. 근데 물론 얘는 다날은 디지털 화폐가 전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결제 시스템으로 매출을,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회사니까 이 정도 이렇게 걸친 걸로 보이고요. 우리기술 투자, 예,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서 그 디지털 화폐 관련된 한네트 상승 최근에 많이 하고, 로지시스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또 언급한 게 그 자회사 중에서 KCT라는 종목이 있다고 안내드렸고, KCS라는 회사도 자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15%까지 상승하고 밀렸는데,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KCS, KCT, 로지시스, 한네트의 공통점이 이제 모회사가 한국 컴퓨터 지주예요. 그래서 이 한국 컴퓨터가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공부하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미리 좀 준비하면 먹을 수 있다, 먹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국석유가 무상증자 호재죠. 무상증자 때문에 1대1 비율 무상증자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알로이스, 그러니까 이제 셋탑박스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서 그 OTT
최근에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K 콘텐츠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 콘텐츠 제작하는 에이스토리라든가 이런 콘텐츠 기업이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쿠팡하고 엮여서 쿠팡에서 쿠팡 플레이라는 OTT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까지 엮여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거였어요. 넷플릭스에서 K 콘텐츠에다가 좀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 왜냐면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그 투자를 해서 하겠다. 왜냐면 뭐 디즈니도 그렇고 쿠팡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OTT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그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콘텐츠를 자기네 서비스 그 플랫폼에다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요즘에 인기가 많으니까 투자를 해서 자기 넷플릭스의 플랫폼에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중국에서 계속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 지리산도 중국에 이제 넘어갔다고 하는데 판권이.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알로이스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는 KTH가 쿠팡 OTT 서비스 관련해서 좀 대장주였는데, 오늘은 이제 넷플릭스 그 K 콘텐츠 투자 내용으로 많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새우글로벌이 좀 올랐죠. 원래 이게 홍준표 관련주잖아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홍준표 관련주로 해서 뭐 대선 내지는 뭐 그런 선거 이슈 뭐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뭐 정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야당에서 뭐 뚜렷한 그런 좀 유력한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강자인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아직 뭐 후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자잘한 움직임은 계속 있었어요. 그 전부터, 예전부터 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신고가를 돌파했죠. 직전 고점이 2017년이잖아요. 전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왜냐면 22년이 대통령 선거니까, 내년이. 그때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4,500원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4,500원 찍고 내려왔어요. 네,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 대표적인 게 새우글로벌이었는데, TBC라는 종목이 얼마 전에도 상승을 했죠. 어저께, 어제. 물론 많이 지수랑 함께 밀렸지만, 그러니까 얘는 아마 어제 지수가 좋았더라면 가격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새우글로벌도 음봉 마감했지만 얘는 더 방어를 못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은 현금 보유하려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밀렸지만, 얘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황교안 관련주로 과거에 좀 엮여서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홍준표 테마로 좀 이동을 했고요. 장이 밀려서 이렇게 떨어진 거지, 이 TBC의 그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재료 소멸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대선이 아직 1년 정도 남았기도 했고, 얘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TBC는. 그리고 MVH 코리아가 장 막판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또 매매를 한 종목인데, 최근에 그 현대에서 아이오닉 5를 출시를 했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좋은 내용이 나온 게, 그 아이오닉 5 출시했을 때 얘가 거의 상한가 갔다가 조금 밀렸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장이 밀려서 이렇게 14%까지 빠진 거고, 원래 최근에 많이 오른 게 먼저 빠져요. 장이 안 좋을 때는. 급등을 한 거 먼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딱 매수했으면 정말 좋았던 타이밍인데 그렇게 못했는데, 오늘 좀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 아이오닉 5의 1년 목표 판매량을 그 사전 예약 1시간 만에 50%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오닉 5 사전 예약 한번 검색해 볼까요? 사전 계약 첫날에 25,000대가 팔렸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저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했는데 1시간 만에 18,000대. 내용이 좀 다르네. 25,000대. 아, 여기 좀 먼저 나온 뉴스죠. 시간이 이제 3시 27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팔렸나 보네요.
네, 저녁에 나오는 거는 25,000대를 팔았다. 원래 연간 판매 목표가 26,000대인데 이 장중에 18,000대를 팔면서 1년간 판매 목표량의 절반을 달성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은 셋인데 원래 더 빨리 나왔거든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 나오고 바로 주가가 여기서 살짝 꿈틀었다 말았다가 꿈틀할 때, 이럴 때 들어가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동아화성도 이게 이제 계속 찌라시가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2시 한 40분부터 상승이 나왔고, 세원도 이렇게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좀 오르진 않았습니다. 얘는 그 루시드 모터스의 부품 공급의 이미지가 좀 강해가지고 현대차로는 강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MVH 코리아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2시 40분 이후로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었죠. 그런 좀 좋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테마는 지금 굉장히 좋죠. 당분간 좋을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장 초반에는 뭐 특별한 주도 섹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그 중에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좀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장 중반에서는 이제 이재명 테마주로 수급이 이제 강하게 몰리면서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에서는 세노텍이 아주 많이 상승을 했고, 티플렉스나 헤이는 아직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재명 테마주 상승 이후에 홍준표 관련주도 꽤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거의 개별주들의 모습인데, 현대바이오 여전히 강하고 솔본이랑 키네마스터도 여전히 강하다. 여전히 강하다고 이거 사시면 안 돼요. 5배 오른 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지라인이 형성되면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뭐 손절가 확실히 잡아놓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 상태에선 들어가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화폐 중에서는 한국컴퓨터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결국에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뭐 1월부터 해서 뭐 자동차 관련된 거 많이 오르다가 중간중간에 이슈 있는 거, 뭐 구리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된 거, 곡물 상승 관련된 거, 그리고 쿠팡 이슈 있었고, 티몬까지 좀 이어졌다가 비트코인까지 가서 디지털 화폐로 왔는데, 이렇게 돌다 보면 다시 정치 테마주로 또 수급이 몰리고 히토리로 다시 몰리고, 게다가 또 계속 상승 중인 거,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로버트, 항공우주 관련 테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르는 거예요. 정치 테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르고, 적당히 오른 것들은 이제 차익 실현 맞고 고점 형성하고 다시 우하향하는 거고, 또 다른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계속 시장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도 놓치지 않고 시장을 이제 분석해 나가고, 어디서 어떤 관심을 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서 이제 뭔가 보이는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공부를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월 25일 마감 분석은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제가 그 테마별로 해서 좀 관련된 종목을 어떤 이유인지나 이런 거 좀 정리해서 올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차차 이제 추가적인 컨텐츠를 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보시다 보면은 혼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참고해 주시고, 금일청도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장 마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